는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답을 내는 것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조금 연습을 시켜보기 위한 내용이다. 자, 1번입니다. 평행이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평행이동이냐면 이렇게 생긴 평행이동이다라고 하는 거 뭐 말하는 거냐면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뜻이 뭐냐면 x, y라고 하는 점을 x-1, y 더하기 4로 이동시키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얘는 x, y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얼마? 4만큼 평행이동시킨다. 그러한 평행이동에 의해 마이너스 1, 2가 어디로 평행이동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 6으로 평행이동되는 거죠. 맞습니까? x좌표 마이너스 1 빼고 y좌표 4 갖다가 더하고 말 잘못했다. 마이너스를 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점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만들어주면 된다. 근데 얘가 여기 위에 점이 된다. 그 뭐뭐 위에 점이 된다는 이야기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계산해서 k값 구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2번입니다. 2번입니다. 1,-1을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m제곱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 점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있었던 1에다가 얼마를 갖다 더하고 m을,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를 갖다 더한다? m제곱을. 얘가 서로 같은 점이다. 그래서 1 더하기 m이 4고 마이너스 1 더하기 m제곱이 n인 거 계산해가지고 m값, n값 구하고 두 개를 갖다 더해서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려울 거 없고. 자, 3번입니다. 자, 원을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어떤 평행이동에 따라서냐면 요거에 따라서요. 여기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x, y가 x-a, y-b니까 저 원에다 이걸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오해하고 있는 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얘기했지. 저 평행이동은 뭘 뜻하는 거냐면 점의 평행이동을 뜻하는 거야. x, y가 x-a, y-b로 간다고. 그러니까 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x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a. y축으로 얼마?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반대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가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가면은 x 대신에 x 빼기 a니까 x 더하기 a를, y 대신에 y 빼기 b를, y 더하기 b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집어넣어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 더하기 a를, 그래서 x 더하기 a-1 제곱,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더하기 b, 그래서 y 더하기 b 더하기 2의 제곱이 16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얘랑 같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를 갖다가 전개시켜서 위에 거랑 갖다 비교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거꾸로 갑시다.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원을 뭐로 고쳐주는 거냐면 표준형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얼마? 9가 필요하고, y제곱은 y 없으니까 내비 두고 마이너스 7 넘기고 9도 더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다. 그래서 얘랑 갖다가 비교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으로 가봅시다. 자, 5x 더하기 y-1 이퀄 제로라고 하는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이랑 다르게 점도 도형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였잖아. 그래서 점을 생각해봐.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누가 바뀌어요? y가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y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주면 5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된다. 그런데 이 5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여기에 있는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랬으니까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지나야 돼요? 원의 중심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인 2, 마이너스 k를 지나야 2등분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하시면 10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만들어주는 k 값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5번으로 가볼게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 x 빼기 1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r 제곱. 이 원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해. 그러면은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x, y가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되면 x하고 y가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될 거다.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주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얘는 x-1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근데 걔가 어디를 지난다?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 오케이? 6번 포물선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아까 뭐가 바뀐다 그랬냐면 y가 부호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 식에서도 y만 바꿔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y는의 형태로 정리하는 거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6번까지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y는 2x 더하기 3을 2,3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린지 잘 모르겠죠? 자, 좌표 평면에다가 대충 놓고 생각을 좀 해보면 y는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직선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2고 어디를 지나냐면 0,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데 얘를 어디에다가 대칭하라 그랬냐면은 여기는 요 2,3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 대칭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따지자면 또로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 직선 위에 있었던 0,3을 2,3에 대칭해서 만들어진 점. 얘는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올 거냐면 4,3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면 뭘 해볼까? 여기에 있는 요쯤, 네, 요쯤에 있는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점을 해볼까요? 또로로로로로 또로로로로로 이렇게 가서 대칭되는 점이 하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점의 좌표를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1을 여기는 요 2,3에 대해 대칭시키는 거니까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2분의 베타 더하기 1 2,3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1,1을 요 점에 대해 대칭시킨 거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1과 알파, 베타의 가운데는 대칭점인 2,3이 있는 거라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알파가 5, 그 다음에 베타도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5,5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직선은 뭐냐면 사실 요 4,3과 5,5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5 빼기 4분의 5 빼기 3 하고 5,5를 지난다. 정리해 보시면 분모가 2니까 y는 2x 5라고 하는 직선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가야 되는 바가 너무 많은 것 같아. 2,3이라고 2,3이라고 하는 점에다가 직선을 대칭했을 때 다시 직선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이 방식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뭔가 그 원의 방정식을 만들 때 그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했던 것과 비슷한 관점인데, 자 보세요. 대충 이런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y는 2x 더하기 3. 위에는 어떤 점들이 있을 거냐면 x, y라고 하는 여기는 요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y는 2x 더하기 3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2,3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 대칭해가지고 그 대칭된 점을 P'이라고 하고 얘를 x', y'이라고 한다면 x, y를 대칭시켰을 때 x', y''이 되는 관계를 찾으면 되거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위에서 계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x, y하고 x', y''의 정확히 가운데는 누가 있는 거냐면 2,3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x', 2분의 y 더하기 y' 한 점이 지금 이 x, y하고 x', y''의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2,3이 될 거고요.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x' 이 2고 2분의 y 더하기 y' 이 3이고 얘를 잠깐 정리하면 x라고 하는 거는 2x에서 x'을 뺀 거고 y라고 하는 거는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x라고 하는 거는 4에서 x'을 갖다가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거는 2를 갖다 곱하고 y' 반대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 y가 6-y'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대칭 이동된 곡선은 직선은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저 x', y'에서 x'하고 y''이 갖는 관계를 찾고 싶은 건데 지금 x하고 y가 x'과 y''을 이용을 해서 표현이 되어 있을 뿐 관계식은 없잖아. 그래서 원래 알고 있었던 관계식을 잠깐 빌리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y에다가 6 빼기 y''을 그 다음에 2 곱하기 x면 여기다 2배 했을 때 8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3이 되는 거다. 한쪽으로 넘겨. 마이너스 y'은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5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다시 갖다 곱하면 y'은 2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근데 이 x', y''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x', y''을 그냥 x, y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요 이야기하고 동일한 결론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대칭시켰을 때 점들이 갖는 관계식을 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패턴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번은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직선이 하나 있어. 그 직선이 y는 2x 더하기 3이야. 그 다음에 누구를 대칭시킬 거냐면 여기에 있는 3,1이라고 하는 점을 y는 2x 더하기 3에 대해 대칭시켰을 때 대칭점이 a, b가 된다.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에다가 대칭시킬 때는 항상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중점 조건이었습니다. 그 중점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3,1과 a, b의 중점 2분의 a 더하기 3, 2분의 b 더하기 1이 어디 위의 점이라는 거? 이 직선 위의 점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2분의 b 더하기 1이 a 더하기 3 그리고 더하기 3이다 라고 만들어지는 조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 조건은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a-3분의 b-1이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다. 왜냐면 기울기 2짜리 직선과 수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A값, B값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9번 좌표 평면 위에 짠짠 점 2개 짠짠 여기가 A 2,1 여기가 B 3,3 그 다음에 여기 X축 Y축 위에 있는 점 P는 뭐 0, P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건데 지금 이렇게 갖다가 더했을 때 최소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거든. 근데 저렇게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한 거였냐면 지금 둘 다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3,4라고 하는 점을 반대쪽에다가 대칭시키죠. 그래서 B'을 만들고 B'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4가 되는 거고. 그래서 AP하고 BP를 갖다 더하는 건 AP하고 BP를 더하는 건 지금 BP하고 B'P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는 AP하고 PB'의 길이를 더한 것과 같은데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짜잔 하고 더하는 건 저렇게 갖다 더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하는 게 더 빠르다? 다이렉트로.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더한 건 선분 AB'의 길이 정과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요게 그 평면좌표 마지막 단원이었었던 도형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웠던 집합에 대한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이 뭐였어요? 그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안 되는 거 이런 거 날씬한 사람들. 날씬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혈액형이 AB형인 사람들 가능하죠? 절대값이 10 이하인 정수. 그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까지. 짝수인 소수 2밖에 없고. 혈액형 AB형 가능하고 소인수의 개수가 5개인 이하인 수들의 모임. 무한히 많긴 할 거야.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무한히 많아도 집합이 될 수 있다. 그 안에 들어갈 대상만 명확할 수 있다면. 오케이? 11번 집합 A는 IJ 성분의 갑자기 행렬을 들먹이네. AIJ가 AIJ는 -AJI가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행렬의 집합이다. 다음 중 집합 A의 원소인 것만을 골라라. 그러니까 지금 뭐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냐면 여기다가 제일 처음에 I하고 J에다가 둘 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A11이 마이너스 A11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한쪽으로 넘겼을 때 2 곱하기 A11이 0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 양변 2로 나누면 A11이 0이 돼야 되는 것이다. 1행 1열의 성분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녀석을 찾아라. 안 되죠? 그 다음에 I하고 J가 모두 다 2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22하고 마이너스 A22가 같으니까 2 곱하기 A2가 0이니까 양변 2로 나누면 A2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기형, 디귿, 리을은 1행 1열의 성분과 2행 2열의 성분의 관점에서는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I에다가 1을 집어넣고 J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A12가 마이너스 A21과 같다. 다시 말해 한쪽으로 넘겨서 보면 1행 2열의 성분과 2행 1열의 성분을 갖다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I가 2고 J가 1이어도 사실은 똑같아요. A21과 마이너스 A12가 같은 거라서 A12와 A21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0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1행 2열과 2행 1열, 1행 2열과 2행 1열, 1행 2열과 2행 1열 봤을 때 기억 디귿은 괜찮은데 리을이 안 되네. 저 두 개 숫자 갖다 더해서 0이 아니라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집합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기억과 디귿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2번 7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라고 할 때 A라고 하는 집합은 원소가 너무 많아서 다 쓸 수는 없다. 7, 14, 21, 28, 35 하고 쭉쭉쭉 안 끝나. 집합 B는 그래도 간단하게 끝나겠네. 8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8이다. 오케이? 다음 중 옳은 것 골라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집합 A에 1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두 번째 21이 A의 원소냐고 물어보는 거죠. 맞는 말이네요. 여기 있잖아요. 14는 A에 들어있는데 짝대기 같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틀린 말이고 16이 B에 들어가는 것도 틀린 말이고 4가 있는데 B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속한다, 원소가 된다, 얘는 원소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기호인 것을 비교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집합이 뭐라 했죠? 원소가 없는 집합. 원소가 없어도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만 명확하다면요. 그래서 지금 누가 공집합이 될 거냐면 3번이겠죠.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자, 14번. 보기에서 옳은 대로 골라라. 집합 A는 짠짠짠짠 몇 명? 0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다. 기억은 우선 맞는 말. 왜냐면 A 들어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 자, 이렇게 생긴 관계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얘하고 삼지창과 이지창의 차이는 삼지창은 누구의 관계였냐면 원소하고 집합의 관계였는데 이지창은 부분집합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냐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얘는 틀렸죠. 부분집합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 집합 A에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누가 있는 거야? 그냥 D만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맞는 말. 왜냐면 A는 A, B, C, D. 그래서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왜냐면은 A, B에 들어있는 원소 저기 다 있으니까. 미음은 틀린 말이다. 누가 없어서? D가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다. 오케이? 14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5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2개 다 했는데 1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2번 3 가능하죠? 3번 이렇게 생긴 원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B는 얘랑 얘를 원소로 가는 거니까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5가 A에 안 들어가네. 그 다음에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왜냐면은 A는 저렇게 생긴 B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삼지창과 이지창이 어떤 관계인지만 정확히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6번입니다. 자, 괜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NA가 NB보다 작으면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예를 들어 A의 원소가 1개고 B의 원소는 3개다.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 틀린 말이죠. 예를 들어 A가 4고 B가 1, 2, 3입니다.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A랑 B랑 같으면 집합이 먼저 같았으니까 원소의 개수 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N파이 공집합의 원소니까 몇 개? 1개. 그 다음에 얘는 0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면 1개. 그 다음에 얘는 공집합 아닙니다. 집합인데 누구를 원소로 갖는 거냐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예요. 자, 공집합은 이거하고 이거라 했죠. 밑에 거는 그 집합 기호 안에 제가 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갖는 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이 집합을 원소로 갖는다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 2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 그러면 이 집합은 원소가 몇 개냐면 하나, 둘, 3개입니다. 근데 생긴 게 저렇게 형광펜으로 만들어져 있는 저렇게 생긴 원소를 갖고 있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거는 1개니까 얘도 틀린 말. 얘는 1, 2, 3에서 1, 2를 빼는 거니까 3개, 2개 빼는 거니까 1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알파벳 M, A, T, H, E 자, 집합에서는 공통되는 원소 몇 번만 체킹한다고요? 한 번만 체킹한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M,
A, T 다 안 해도 되고 I,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S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소 몇 개밖에 없다? 8개밖에 없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7번 A랑 B랑 같은 집합이래요.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는 뭐라고도 얘기를 했었냐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기도 한다라고도 얘기했었지만 그냥 궁극적으로는 A에 들어있는 원소랑 B에 들어있는 원소랑 그냥 와장창 다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A랑 B랑 같은 집합인 건 여기는 이 2가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 같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필을 봅시다. 2가 누구일 것 같아요? A 더하기 A 더하기 2래요. 얘가 2랍니다. 그럼 A는 얼마? 0. A가 0이면 집합 A는 원소가 A에다가 0 집어넣으면 2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집합 B는 2와 6이 되는 겁니다. 망했네요. 고마워요. 숙달된 조교. 처음부터 답이 나오면은 뒤에 걸 설명을 못하니까. 아마 태윤이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폭넓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맞아요. 한 대 맞아요 그러다가. 자, 그 다음에 2입니다. 그러면은 2가 A 더하기 2가 안 되니까 누가 돼야 돼? A제곱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가 2고 그러면은 A제곱이 4니까 가능성 몇 개 생겼어? 2개 생겼죠. A는 2 아니면 A는 마이너스입니다. 태윤이 B를 다시 한번 봅시다. 2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2 같대요. A가 2일 때 집합 A는 4하고 2고요. 집합 B는 2하고 3입니다. 오케이. 답은 얘가 되겠죠.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해 보시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오케이? 그게 17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8번 진부분 집합인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러니까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진 집합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도 있고 1, 2, 3 이렇게 원소 하나씩만 있는 것도 있고 1, 2, 1, 3, 2, 3 이렇게 원소 2개씩 있는 것도 있고 원래는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것도 부분집합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버려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거 말하는 거죠? 그거 되는 거 공집합 3의 양의 약수 1, 3 오케이 3 미만의 자연수 1, 2, 3 얘 버려야 되겠다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 1, 2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페이지 A는 16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8, 16 그래서 집합 A 원소 몇 개? 5개 그래서 원소가 지금처럼 1, 2, 3, 4, 5 5개 있을 때의 그냥 부분 집합은 2의 몇 승? 5승 뭐였냐면은 각 원소들에 대해서 나올지 안 나올지의 선택권을 주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32개인데 뭐 물어봤어요? 진부분 집합 물어봤지. 몇 개 빼야 된다? 1개 빼야 된다. 뭐 빼는 거야?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 그래서 빼시면 31개 되겠죠.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자, 집합 A는 30 이하의 4의 배수 4, 8, 12, 16, 20, 24, 28 그래서 A에는 몇 개가 있어요 원소가? 7개가 있죠. 그래서 이 7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 X 근데 28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럼 하나 빼야 된다고 얘기했지. 왜냐면 원래는 각 원소들에 대해서 뽑힐래 안 뽑힐래를 물어볼 수 있었지만 얘는 무조건 뽑히거나 무조건 안 뽑히거나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2의 7승계 근데 28을 반드시 뽑아야 되는 거니까 한 개를 뺀다. 그럼 조건 하나 더 있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가 아니어야 된다. 그런 걸 만족하는 진부분 집합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다시 한 개만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3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